자, 이번에는 파워포인트에서 혼합 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합 차트는 하나의 차트 내에 두 종류의 다른 차트가 있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과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이제 세로 막대형 차트하고 꺾은 선형 차트가 이제 있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 강좌에서는 혼합 차트를 만드는 방법뿐만 아니라 꺾은 선형 차트, 상당히 이제 그리기가 어려운 차트 중에 하나인데요. 꺾은 선형 차트를 어떻게 이제 보기 좋게 디자인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어있는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삽입 탭에서 차트를 클릭해 줍니다. 자, 표시되는 대화 성지에서 맨 아래쪽에 보면 혼합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파워포인트 버전에 따라서 콤보라고 표시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동일한 거니까 콤보를 선택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혼합이나 콤보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미리 이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혼합 차트는 꺾은 선형 하나에다가 막대 그래프가 두 개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는 꺾은 선형 하나에 막대 그래프 하나니까 그거를 일단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계열 1을 계열 1이 요 파란색 그래프인데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로 되어 있고, 요거는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열 1은 선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 메뉴를 열고 여기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열 3은 저희가 쓰진 않을 건데 여기서 삭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나중에 이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처럼 차트의 종류만 선택하고 끝내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하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차트의 단위라든가 단위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거는 금액이 나오는 경우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비율이 나와서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단위가 다를 때는 반드시 오른쪽에 이제 보조축이라는 걸 세워서 축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요. 단위는 같더라도 숫자의 차이가 되게 큰 경우가 있어요. 한쪽은 뭐 몇천 단위, 하나는 뭐 몇십 단위, 이렇게 하면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럴 때도 오른쪽에다 이제 보조축, 둘 중에 하나 보조축을 하는데, 보통 이제 첫 번째는 기본축을 그냥 사용하고, 이제 두 번째 거를 이제 보조축을 세워서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축이 세워진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해줘야지 이제 보기가 실제로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선이 두 개 있고 그래프가 하나 있는, 이제 막대 그래프가 하나 있는 그런 형태의 차트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엑셀에서 미리 준비한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요. 파워포인트에 와서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V 키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데이터의 범위를 조정을 해주고, 불필요한 정보들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행렬 전환 버튼을 눌러서 전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X를 눌러서 이제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설정된 대로 표식이 있는 선형 차트, 꺾은 선형 차트하고 세로 막대형 차트가 이제 만들어졌고, 왼쪽에는 이제 기본축, 그래서 이제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기본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차트는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그 차트 요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기존에 있는 거를 지우고 적당한 제목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요. 범례 위치를 오른쪽에 차트 요소 버튼 누르고 범례 메뉴를 삼각형을 누르시고 위쪽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그래프에 이제 레이블을 표시해야 되는데, 자, 먼저 파란색 세로 막대형 차트를 그래프를 선택하고 데이터 레이블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그래프 위쪽에 표시되는데요. 자, 요거를 저는 가운데다가, 이게 이제 위쪽에 표시되면 위에 있는 꺾은 선형 차트하고 약간 겹쳐질 수가 있어서 밑에 가운데 쪽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에서 오른쪽 삼각형을 누르시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꺾은 선형 차트 선택하고 데이터 레이블을 체크해주면
약간 애매한 위치에 표시되는데요. 이것도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누르시고 위쪽에 표시를 해서 좀 안전하게 잘 보이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가 필요하죠. 자, 단위는 제목에서 이제 오른쪽 삼각형을 누르는데 이게 보조축이 있기 때문에 이게 4개가 나타나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이제 기본 세로 체크하고 보조 세로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자, 2개를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기본 축은 단위가 이제 1000명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축은 단위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정보들은 제공이 됐고, 자, 이제 크기 조정하고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차트를 클릭하고 서식에서 높이 12, 너비 20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적당히 가운데 쪽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차트에서 만든 모서리가 동직사각형 선택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출처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시고 Ctrl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trl V 키 눌러서 이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치, 차트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싶으시면 기존에 있는 차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작업창이 있으면 바로 보면 되는데 작업창이 표시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차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크기 및 속성을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 이제 위치에서 가로 위치하고 세로 위치를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체크하시고 다시 차트로 와서 오른쪽에 있는 크기 및 속성을 클릭한 다음에 이제 가로 위치, 세로 위치를 이제 똑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글꼴이나 이런 거 변경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테두리, 차트 테두리에 클릭한 상태에서 글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글꼴을 선택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글꼴이나 크기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이제 조정을 해주시고, 막대 그래프를 선택을 하고, 자, 오른쪽 작업창에서 차트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을 클릭을 한 다음에 간격 너비를 50으로 50%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색을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에서 127, 127, 127 이렇게 입력을 해서 회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 데이터를 클릭하고 글꼴은 다른 적당한 곳을 바꾸고 글자 크기를 한 단계 좀 낮춰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색깔은 흰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 꺾은 선형 차트인데 특히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그냥 혼합 차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차트 만들 때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의 작업창에서 채우기 및 선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과 표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선에서 색깔을부터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색은 메인 컬러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색 메뉴 열고 다른 색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메인 컬러를 이제 지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너비를 조정을 해주시고요. 너비는 한 5포인트 정도로 하는데 이거는 차트의 크기에 따라서 이거는 좀 얇게 할 수도 있고 좀 두껍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바꿀 게 없으니까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표식을 해볼게요. 위쪽에서 작업장 위쪽에서 다시 표식을 클릭을 하고 표식 옵션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고 싶다면 기본 제공을 선택하고 형식 메뉴에서 다른 걸로 네모나 다이아몬드나 뭐 삼각형 이런 걸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언제 쓰냐면
그래프가 지금처럼 이제 꺾은 선형이 하나만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들을 구분 짓기 위해서 표식을 좀 다르게 해서 이제 구분 질 때 씁니다. 일단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본값이 그냥 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제 차트가 크기 때문에 크기도 좀 12포인트 정도로 크게 할 텐데 이것도 그래프의 크기에 따라 차트의 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우기 색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흰색을 보통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테두리 색은 당연히 이제 메인 컬러하고 동일하게 해야 되겠죠. 색 메뉴에서 최근에 사용한 색에서 방금 전에 설정했던 색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너비는 뭐 0.75를 두셔도 되고 한번 볼까요? 자, 이 정도인데 뭐 원하시면 이 표식에 다시 가서 표식에서 테두리의 두께를 좀 조정을 하셔도 돼요. 좀 두껍게 하셔도 되는데 이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일단 1포인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굉장히 보기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좀 바꿔서 작업을 하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숫자 선택하고 글꼴 바꿔주고 여기는 한 단계 낮추도록 작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소수점 자릿수가 안 맞네요. 자, 그러면 맞추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레이블 옵션을 클릭하고 표시 형식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범주에서 숫자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소수 자릿수를 아까처럼 3으로 한번 해볼까요? 3을 엔터키. 그러면 이제 세 자릿수가 이제 표시된 전체적으로 딱 맞춰지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눈금을 선택하고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에서 파선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만 바꿔볼까요? 출처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컨트롤 V키 눌러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혼합 차트 종종 사용하는 차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서로 다른 정보들을 약간 관련성이 있는데 약간 그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그런 형태를 한눈에 이제 같이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차트죠. 활용할 수 있고 또 여기서는 이제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차트를 어떻게 좀 보기 좋게 디자인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